첫 판이라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셔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기호 8번 민영배입니다. 큰 절부터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 치를 때는 일일이 찾아뵙고 악수하고 전화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큰 절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당선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당선이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22대 총선 치를 때 그 강적이라고 알려진 정치검으로 붙었는데 제가 뭐 잘나서 이겼겠습니까? 누구랑 붙었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복당을 받아주셔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됐지만 1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엄청 쫄았습니다. 근데 영락없이 다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최고위원으로 밀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큰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원들 집회에 가면은 금방 큰절을 올리면 박수를 세게 쳐주시는데 중앙위원님들은 좀 인색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퇴출,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민영배가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오후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반 동안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년 반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서 계속 변호인들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는 게 밝혀지니까 다시 공소장 변경을 해서 혐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은 바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휴정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피고인 이재명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엷은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번 대선에 져서 이 정치검찰들에게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인질극을 빨리 끝장내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김건희는 소환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부부는 무려 3년 동안 376번 압수수색하고 478명이나 되는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고통 속에서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을 누가 죽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게 누굽니까? 정치검찰 아니었습니까? 정치검찰이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듯이 끊임없이 없는 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재명 구출작전, 인질 구출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 구출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지금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 민주당의 가장 큰 그리고 소중한 자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가장 힘있는 무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구출해내야 합니다.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명심경쟁이니 일극체제니 쓸데없는 헛소리를 짓거려 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훨씬 굳건한 단일 대우로 뭉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판에서 싸움 좀 해본 민영배가 앞장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인질을 구출하고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가
지역인데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이현주입니다. 저 이현주는 그간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적 이익이나 작은 이해관계보다 오직 대의와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대장정에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하는 때가 다가왔고, 저 이현주가 당 지도부로서 당대표와 함께 선봉에 서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간 정의의 상징인 줄만 알았던 검찰이란 칼이 결국은 정치를 파괴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그 모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일찍이 문제의식을 갖고 싸워왔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쳐왔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저 이현주의 투쟁력,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이슈 파이팅 능력, 그 점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그보다 더 큰 그림에 지도부로서 최대로 효능감 있게 저 이현주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현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함은 기본이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고 외연 확장과 수권 능력 배양을 통해서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현주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왔습니다. 전략 자산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현주는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의 상대의 전술과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 사고력, 그간 갖은 역경을 경험하고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찰력과 균형 감각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부의 전문가들과 상의도 해가면서 당대표님을 보좌해가며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사법 탄압도 그것이 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저는 그것이 전략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가면 당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기민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는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가장 최적의 후보입니다. 고향 영남과 민주보수 세력에 다져놓은 정치적 지지 기반과 보수 정당까지 경험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 기반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 이현주는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뉴미디어 등 당의 문화를 글로벌화하고 젊게 변화시키고 경제인 출신으로서 미래 전략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언니 누나로서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제대로 다룰 것입니다. 셋째, 저 이현주가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산업에 비중을 두고 구체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당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좀 전에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미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의 방향과 통상 대응 전략은 매우 기민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가끔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저 이현주가 당대표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저 이현주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다음 연설자는 기호 7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여러분 역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 집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폭풍 정국이 예측 불허입니다. 대선 시기를 장담 못할 정도입니다. 다음 지도부는 검찰 정권과 싸우면서 탄핵 요구에 대응하고 지방선거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핵심은 집권 준비입니다. 집권 준비가 탄탄해야 그걸 보여줘야 모든 상황에 대응하고 싸움도 이기고 선거도 이길 것입니다. 당의 집권 준비에 올인해야 되겠다. 당원교육, 정책협약, 인재의 양성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것이 지선 준비고 대선 준비고 국정 준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당 전체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후에는 당원 주권 강화를 제기했고 총선 전에는 사꾸라 신당에 선을 그었고 체포동의안 가결 때는 협잡을 질타했습니다. 매번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첫 깃발을 들었습니다. 총선, 지선, 대선 승리의 중심에 여러 번 서봤고 집권 준비와 국정 운영도 서포트해봤고 검찰에 당해도 받고 싸워도 봤습니다. 폭풍 정국의 조타수처럼 최고위원 중에서도 안정감 있게 중심을 잡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 경험, 공정력, 절제력을 갖추고 당대표를 도와서 집권 준비를 확실하게 챙기는 일. 다들 훌륭한 후보들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역할을 맡을지 먼저 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변방장수가 아닙니다. 우리 당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을 가지고 당원 주권과 국민 주권의 시대정신 위에선 대체 세력이고 당당한 시대의 주류입니다. 남 탓을 할 여유도 내부 분란의 여유도 없습니다. 똘똘 뭉쳐서 준비된 집권 세력의 대세를 전속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준비의 깃발 아래 90대의 권능화 고문님부터 20대의 청년 당원까지 모든 역량이 함께 뛸 수 있도록 당의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통합적인 판을 짜겠습니다. 전체 판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당대표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완전히 올인해서 1년 내에 성과를 만들고 당 지지율을 올려내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번 총선 선대위 해단식 후에 이제 자네들이 책임지고 해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솔직히 제게는 도전의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큽니다. 성적이 안 좋을 때의 내상도 아마 훨씬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과 책임감만 생각하고 당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20여 년 바닥을 기면서 정치의 원칙을 다시 몸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당직이라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김민석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당의 일들을 실수 없이 해내왔습니다. 검증받았습니다.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본부장으로 임명한다. 지방선거와 대선 준비를 총괄할 본부장으로 준비 책임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게 역할과 임무와 힘을 주십시오.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강선우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온라인 당원 출신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뜨릴 강선우,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중앙위원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리버리 강선우, 정말 많이 컸습니다. 저는 인재영입 출신이 아닙니다. 유력한 정치인에게 발탁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저 스스로 손을 들고 민주당에 입당한 온라인 당원 출신입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해서 일했고, 불러주시지 않아도 찾아서 일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온갖 선거를 치렀습니다. 김건희 정권의 단합 속에서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당원 강선우가 정치인 강선우가 됐습니다. 강선우를 더 크게 키워주십시오. 더 크게 써주십시오.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 것입니다. 당원 모두가 1인 1표 빼앗겼던 표의 등가성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최고위원 당원 상시 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저부터 냉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더 커진 당원의 힘으로 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김건희 정권에게 가장 눈에 거슬리는 눈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정치 실종, 경제 폭망, 외교 참사, 언론 탄압, 김건희 정권의 목표는 오직 김건희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망나니 칼춤을 멈추는 법 아십니까? 그 칼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보호 본능만 남아있는 용산의 저 괴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저 강선우가 쓰러뜨릴 것입니다. 더 지독하게 싸울 것입니다. 더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왜 싸우냐고 손가락질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더 잘 싸우라고, 왜 우리가 이토록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지 설명드리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립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8월 18일 8.18 대통령 탄핵 열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착역은 민주당 정권, 중간 정거장 없습니다. 그 열차 기관석에 저 강선우를 태워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는 유능한 팀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강선우로는 약하지 않냐라고들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 24일간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체포동의안의 가결, 법원의 기각, 그 폭풍우 속에서 저는 강서 대첩을 압승으로 이끄는데 헌신했습니다. 이재명의 생존이 곧 저의 생존이었고 민주당의 생존이었습니다. 하나된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이고 강한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정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정치할 것입니다. 유능한 팀플레이어 저 강선우를 지도부에 반드시 입성시켜 주십시오. 먹사니즘을 실천하는 먹사니스트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파탄났습니다. 각자도생 아닌 각자도사의 삶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반지하에 갇혀 죽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군대에 가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국민의 한을 푸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굴곡진 삶을 기준으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사회 구상 실현해낼 것입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한표는 우선 3번 강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3번 강선우 후보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8명의 후보가 연설을 마쳤고요. 이제 5명 남았습니다. 다음 9번째 연설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1번 전현희 후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생 파탄, 경제 폭망,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바닥에 떨어진 윤석열 정권은 오직 민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한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한 포괄적인 정치 탄압에 기대어 정권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대통령 부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권력을 총동원하여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하고 담대한 지도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초보 변호사 시절 혈우병 치료제로 인해서 수십 명이 집단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아기들을 대변한 공익소송을 맡았습니다. 거대 제약회사와 거대 로펌에 홀로 맞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치열한 법정 투쟁 끝에 10년 만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적 부조리와 이를 해결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18대 총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인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공감하고 영남 출신으로서 정치적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깨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민주당을 선택해서 스스로 정치를 시작한 것이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으면서 먼지털이식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꿋꿋이 임기를 완수하였던 것은 모두 제 앞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를 삼선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민주당과 당원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의 진원지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민생은 피폐해졌고 민주주의와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민생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만 옹호하는 용산 권력의 해체 없이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던 저 전현희가 국민과 당원과 함께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호를 출범시키는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과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결해야 필승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필승 무기 전현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주권, 당원 주권 실천하고 민주당의 승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전현희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한준호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89년 오늘은 저 멀리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오래전 그날처럼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택하는 오늘 또 다른 민주혁명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제게 주어진 5분 동안 한준호가 왜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계신 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중앙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한준호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MBC 언론 노동자 출신입니다. 만으로 15년을 일했는데 그중에서 10년을 정권에 맞서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해서 파업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편법적인 안건 의결에 항의하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제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겪었던 세상 너희에겐 없을 거야.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나왔던 후배들이 바로 그곳에서 피켓을 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과거 우리 언론은 권력과 어떻게 유착이 되어 있었습니까? 권력의 신경에 거슬리면 그 기자들의 근을 끊어 순종을 시켰습니다. 방송사들은 땡전 뉴스에 집착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정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언론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후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언론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언론개혁의 실패가 바로 지난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장악하려는 언론 권력과 방송 장악,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개혁이라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윤석열 정권과 벌이는 더 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새로운 민주정부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50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2번의 크나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언론 장악에 맞서다 크게 실패했고 지난 대선에서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MBC에서 저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배웠고 국회에 들어와서 그 경험으로 싸우면서 제 칼은 더 날카롭고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의 후방 저격수를 자처해왔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터주는 것이 한준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 동지들은 그런 저를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실장으로 그 곁을 지켜왔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치밀하게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한준호 이제 후방 저격수가 아닌
전방의 선봉장이 되고 싶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언론개혁의 선봉장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밝혀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제4기 민주정부를 열어낼 수 있도록 그 선봉에 서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개혁의 선봉들로 세워주십시오. 그 개혁의 선봉 중에 언론개혁의 선봉을 한준호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싸울 줄 아는 한준호, 싸워본 한준호, 반드시 최고위원회 보내서 언론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준호 이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의 장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띄워주십시오.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읽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한준호 끝까지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한준호 후보의 연설 들었습니다. 이제 3명의 후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연설자는 기호 5번 정봉주 후보입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싸우는 이 현장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선배 여러분,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중앙위 여러분, 의원님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기호 5번 정봉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부족함 때문에 정치적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컷오프 됐고 이번에는 공천이 확정됐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거리에서 지금도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부족함이든 제 억울함이든 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승리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20일까지 하면요,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이 2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승을 보내줬던 국민들이 싸늘해졌습니다. 민주당의 본진인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하루도 꼴 보기 싫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라고 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탄핵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기이고 용기이고 행동이며 실천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싸움도 싸워본 자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세등등할 때,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될 때, 모두가 숨죽여 있을 때 저 정봉주는 혈혈단신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옥을 갔지만 결국은 그 교활한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결기, 그 투시로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력을 보이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탄핵이 아닌, 입으로 하는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투사의 모습, 전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앞장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현역 의원님들은 탄핵을 말씀하기가 불편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거리에 당원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원외 최고인사, 최고위원 1명 정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싸우고 저처럼 자유롭게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저 정봉주는 거리에서 당원과 국민과 함께 힘차게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돌파력을 보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당원 동지들을 똘똘 묶는 통합력을 보이겠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국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그들까지 끌어낼 수 있는 친화력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탄핵 전선이 국민들이 민주당이 진정으로 잘 싸우고 있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말에 부응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집권할 수 있습니다. 집권 사기는 앉아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저에게 원외 최고위원으로서 수임을 맡겨주십시오. 다시 몸을 던지겠습니다.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정봉주는 합니다. 다시 감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끝장내는데 정봉주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정봉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충성! 예비역 육군대장 여러분께 거수경례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읽으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이번 경선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상임 고문님들, 또 지역위원장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을 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야, 김병주가 우리 민주당의 보배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 동맹 국민의힘 혼낼 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나는 김병주 지지한다.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힘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평소 안부 전화 안 하다가 필요할 때 전화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고문님들, 상임 고문님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저희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듯이 안부 전화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외 지역위원장님들한테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최고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응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의 강자입니다. 더 소통해서 당원 중심의 우리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 강원도 태백에
광산촌으로 갔습니다. 강부가 되었습니다. 막장 인생, 죽음을 무릅쓰고 강부가 되어서 강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항상 어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육사 가서도 포병장교가 되었는데 미래전이 하력전이라서 포병장교가 됐더니 포병이 비주류입니다. 포병이 주류고. 그래서 진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포병은 마지막 계급이 2스타나 3스타입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해서 11년 만에 포스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역 후에 민주당을 왔습니다. 민주당에 오니까 육사 출신 선후배, 군 선배들이 배신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저를 막 매도하는 겁니다. 작년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하고 나섰을 때 육사 총동문회와 40기에서 저 동기들이 제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좋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이 저의 비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비전,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이 같기 때문에 제가 싸워왔습니다. 네. 2주 전에 4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108대 1 전투. 국민의힘을 혼냈는데 4일 후에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김병주입니다. 네. 최고위원 되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 맞서는 최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최고위원 되면은 정권 찾아오겠습니다. 0.7%의 아픔을 딛고 중원을 정복하는 선봉자. 저가 되면 최소한 3% 이상 개인기로 중원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 점령하는 선봉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민주당 하면 이기자 세 분 한 분 아시죠? 민주당! 이기자! 김병주 하면 힘내라 세 분 해주세요. 김병주! 힘내라! 고민하지 말고 10번 생각해도